슈반세포, 우리 몸에 숨은 통신 영웅. 지금부터 우리 신체의 신호 전달을 책임지는 놀라운 세포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경계에 숨은 영웅에 대한 여정을 함께해요. 슈반세포란 말초 신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특수한 신경교세포입니다. 신경축삭을 감싸는 시가 모양의 이 세포들은 우리 몸의 신호 전달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요. 첫째, 슈반세포는 말초 신경계의 대표 신경교세포입니다. 슈반세포는 중추신경계, 즉 뇌와 척수를 제외한 모든 신경에 존재하며 신경신호 전달의 효율성을 담당합니다. 둘째, 슈반세포는 축삭을 감싸는 시가 모양의 특수세포입니다. 슈반세포는 독특한 형태로 신경축삭을 단단히 감싸 보호하고 신호 전달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슈반세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슈반세포는 독특한 형태를 가진 세포로 그 모양과 구조는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세포의 외형적 특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길쭉한 스핀들 방추 또는 시가 형태입니다. 슈반세포는 길쭉하고 가늘며 양끝이 뾰족한 형태를 띠고 있어 신경축삭을 효과적으로 감쌀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신경축삭을 여러 번 감아 미엘린초를 형성합니다. 슈반세포는 신경축삭 주변을 나선형으로 여러 겹 감싸면서 두꺼운 지방질 절연층인 미엘린초를 형성합니다. 슈반세포는 몇 개일까요? 우리 몸에 존재하는 슈반세포의 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은 세포지만 그 수와 배열은 매우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1m 길이의 신경축삭을 따라 약 1만 개의 슈반세포가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수치는 우리 신경계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둘째, 담당 구간은 한 슈반세포가 평균적으로 약 100 마이크로미터, 즉 0.1mm 길이의 축삭 구간을 담당합니다. 이 작은 영역에서 완벽한 절연과 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정밀한 배열 덕분에 신경신호가 몸 전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슈반세포의 핵심 기능 1. 수초화. 슈반세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수초화, 즉 미엘리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경신호 전달의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첫째, 미엘린, 즉 마리즙을 생성해 축삭 절연이 됩니다. 슈반세포는 지질, 즉 지방 성분이 풍부한 미엘린이라는 물질을 생성하여 이는 마치 전선의 피복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둘째, 신경 자극 손실 감소, 전달 속도 최대 10배 증가됩니다. 미엘린 덕분에 신경신호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전달 속도를 최대 10배까지 증가시킵니다. 이는 인체의 빠른 반응과 정교한 운동 제어에 필수적입니다. 미엘린초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미엘린초는 단순한 막이 아닌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구조가 어떻게 신경신호의 효율적인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미엘린초는 분절 구조입니다. 미엘린은 연속적인 막이 아니라 여러 슈반세포가 각각 담당하는 분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슈반세포는 자신의 영역에서만 축삭을 감쌉니다. 둘째, 미엘린초는 랑비의 결절 구조입니다. 슈반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미엘린이 없는 작은 틈이 존재하는데 이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이 결절은 신경신호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셋째, 랑비의 결절에서 도약 전도를 합니다. 활동전이 즉 신경신호는 이 결절에서 결절로 도약하며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 특별한 전도 방식을 도약 전도라고 합니다. 신경 자극 전달의 가속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슈반세포가 형성하는 미엘린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신경신호의 전달 속도를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가속화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약전도 원리에 따라 활동전이 즉 신경신호가 미엘린이 없는 랑비의 결절에서만 발생하고 결절에서 결절로 도약하듯 빠르게 이동합니다. 둘째, 속도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약전도 덕분에 신경신호는 미엘린이 없는 신경에 비해 최대 10배 빠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효율성이 높습니다. 신경축삭의 굵기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호 전달을 실현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슈반세포의 핵심 기능 2. 신경신호 조절 기능입니다. 슈반세포는 단순히 축삭을 감싸는 역할을 넘어 신경신호의 질과 강도를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능동적 참여자입니다. 이 세포들은 어떻게 신경신호를 정교하게 조절할까요? 첫째, 슈반세포는 이온 채널을 조절합니다. 슈반세포는 나트륨, 칼륨 등 다양한 이온의 통로를 조절하여 활동 전이의 강도와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마치 전기신호의 볼륨과 템포를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슈반세포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놀랍게도 슈반세포는 글루타메이트, 아세틸콜린 등의 신경전달 물질을
직접 분비하여 신경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신경 슈반세포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슈반세포의 핵심 기능 3. 절연 및 보호 기능입니다. 슈반세포는 신경계의 보디가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신경 축삭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호 전달을 보장할까요? 첫째, 전기적 절연 기능을 이용합니다. 슈반세포가 형성하는 미엘린초는 축삭 주변을 단단히 감싸 외부 전기적 간섭을 차단합니다. 이는 마치 고급 오디오 케이블의 절연체와 같은 역할로 신호의 왜곡과 간섭을 방지합니다. 둘째, 물리적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미엘린초는 두꺼운 지질층으로 구성되어 물리적 충격이나 손상으로부터 연약한 축삭을 보호합니다. 또한 외부 독소나 해로운 물질의 침투를 방지하는 장벽 역할도 합니다. 슈반세포의 역할 4. 영양 및 환경 지원 역할입니다. 슈반세포는 신경 축삭의 조력자로서 건강한 신경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경의 영양과 최적 환경을 유지할까요? 첫째, 슈반세포는 영양소 공급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슈반세포는 혈관에서 영양소를 흡수하여 신경 축삭에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등 축삭의 에너지원과 구성 요소를 공급합니다. 둘째, 슈반세포는 세포의 기질 생성 역할을 합니다. 슈반세포는 라미닌, 콜라겐 등 다양한 세포의 기질 단백질을 생성하여 신경 축삭의 성장과 안정화를 지원하는 최적의 미세 환경을 조성합니다. 슈반세포의 역할 5. 면역 감시 역할입니다. 슈반세포는 단순한 구조적 지지 역할을 넘어 말초 신경계의 면역 감시자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신경 조직을 보호하고 면역 체계와 상호작용할까요? 첫째, 슈반세포의 식균 기능입니다. 슈반세포는 손상된 신경 조직의 잔해나 침입한 병원체를 직접 포식, 즉 식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손상 부위를 정화하고 재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둘째, 슈반세포의 염증 조절입니다. 신경 손상 시 슈반세포는 다양한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을 분비하여 염증 반응을 조절합니다. 초기에는 면역세포를 유인하고 이후에는 과도한 염증을 억제하여 조직 회복을 촉진합니다. 신경재생의 스타 슈반세포의 능력이 대단하지요? 슈반세포는 신경 손상 후 재생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손상된 신경의 회복을 주도할까요? 첫째, 활성화 및 증식입니다. 슈반세포는 신경 손상 시 빠르게 활성화되어 증식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손상 부위로 이동하여 재생 과정의 첫 단계를 시작합니다. 둘째, 성장 인자 분비입니다. 활성화된 슈반세포는 NGF, BDNF, GDNF 등 다양한 신경 영양 인자를 분비하여 손상된 축삭의 성장과 생존을 촉진합니다. 셋째, 유도 통로 형성입니다. 슈반세포는 정렬하여 빈근어띠라는 특수 구조를 형성해 새로 자라나는 축삭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안내합니다. 넷째, 제수초화입니다. 슈반세포는 새로 자란 축삭을 다시 미엘린으로 감싸는 제수초화를 통해 신경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손상된 신경의 회복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손상되면 슈반세포는 놀라운 변신을 통해 재생의 핵심 주역으로 활약합니다. 이 복잡한 회복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탈분화 과정입니다. 손상 발생 후 슈반세포는 미엘린 생성을 중단하고 보다 원시적인 형태로 되돌아가는 탈분화 과정을 거칩니다. 둘째, 이동 및 증식 과정입니다. 탈분화된 슈반세포는 손상 부위로 이동하고 빠르게 증식하여 신경 재생을 위한 준비를 갖춥니다. 셋째, 가이드 역할입니다. 증식한 슈반세포들은 정렬하여 빈근어띠를 형성해 새로운 축삭이 올바른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넷째, 제수초화 과정입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한 새로운 축삭을 슈반세포가 다시 미엘린으로 감싸 신경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말초와 중추의 슈반세포와 히소돌기아교세포를 비교해볼까요?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 즉 뇌와 척수와 말초신경계로 나뉘며 각 영역에서 서로 다른 세포가 미엘린을 형성합니다. 이 두 세포 유형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말초신경계의 슈반세포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말초신경계에서 미엘린을 형성하는 슈반세포는 하나의 세포가 단 하나의 축삭만을 감쌉니다. 또한 손상 후 높은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말초신경 회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둘째, 중추신경계의 히소돌기아교 세포의 경우 중추신경계에서 미엘린을 형성하는 히소돌기아교 세포는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축삭을 동시에 감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중추신경계 손상 회복이 어렵습니다. 랑비의 결절이란 무엇일까요? 랑비의 결절은 미엘린화된 신경에서 발견되는 특수 구조로 신경신호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작지만 중요한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랑비의 결절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랑비의 결절은 인접한 슈반 세포 사이에 형성된 미엘린이 없는 작은 틈으로 길이는 약 1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이 부위에는 축삭막이 직접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이온 채널이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둘째, 랑비의 결절의 기능적 중요성입니다. 전기 신호, 즉 활동 전이는 미엘린화된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 결절에서 결절로 도약하듯 이동합니다. 이러한 도약전도 덕분에 신호 전달 속도가 극적으로 증가하며 에너지 효율성도 향상됩니다. 슈반세포는 언제 생길까요? 슈반세포의 발생과 발달 과정은 신경계 형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특수한 세포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성숙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신경능 형성에서 시작됩니다. 척추동물 배아 발생 초기 신경관이 형성될 때 그 가장자리에서 신경능, 즉 누럴 크레스트가 발달합니다. 이 특수한 세포 집단이 슈반세포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슈반세포 전구체로 발달합니다. 신경능 세포는 이주하여 슈반세포 전구체로 발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미엘린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셋째, 미성숙 슈반세포로의 발달입니다. 전구체는 미성숙 슈반세포로 발달하고 축삭과 접촉하며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세포 운명이 결정됩니다. 넷째, 성숙 슈반세포로 분화됩니다. 출생 전후로 미성숙 세포는 미엘린 형성 슈반세포 또는 비수초 슈반세포로 분화됩니다. 이후 평생 동안 신경지지와 재생에 관여합니다. 슈반세포의 유전자 단백질 표지는 S백 단백질, P75NTR, 미엘린 단백질 등이 있습니다. 슈반세포는 특정 유전자와 단백질을 발현하여 다른 세포들과 구별됩니다. 이러한 분자 표지들은 연구와 진단에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첫째, S백 단백질의 경우. S백은 슈반세포의 가장 대표적인 표지 단백질로 칼슘 결합 단백질입니다. 진단검사에서 슈반세포를 식별하는 데 널리 사용됩니다. 둘째, P75NTR의 경우. 신경성장인자 수용체의 일종인 P75NTR은 특히 미성숙 슈반세포와 손상 후 탈분화된 슈반세포에서 강하게 발현됩니다. 셋째, 미엘린 단백질의 경우. MBP 즉 마이일린 베이식 프로틴, P형, PMP22 등의 미엘린 관련 단백질은 성숙한 미엘린 형성 슈반세포의 주요 표지입니다. 이러한 분자 표지들은 슈반세포 관련 질환의 진단과 치료 타겟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상적으로 슈반세포와 질병에 대해 살펴보실까요? 슈반세포의 기능 이상은 다양한 말초신경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을 초래할 수 있어 의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첫째, 길랭바레 증후군입니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면역계가 슈반세포와 미엘린을 공격합니다. 급속한 근력 약화와 감각 이상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주에서 수개월 내에 회복되지만 일부는 장기적 합병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샤르코마리투스 질환입니다. 샤르코마리투스 질환은 유전성 말초신경병증으로 미엘린 관련 유전자 즉 PMP22, MPG 등의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근육 약화와 위축, 감각 소실이 특징이며 발과 다리부터 시작되어 점차 상지로 확산됩니다. 셋째, 슈반세포종입니다. 슈반세포종은 슈반세포에서 기원하는 양성 종양으로 주로 청신경에 발생하여 전정신경초종 또는 청신경종이라고도 합니다. 청력 소실, 이명, 현기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크기에 따라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신 응용된 인공신경 재생 정도를 볼까요? 슈반세포의 재생 능력을 활용한 첨단 의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접근법들은 신경 손상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첫째, 슈반세포 배양은 환자의 말초신경에서 추출한 슈반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하여 증식시킨 후 손상 부위에 이식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둘째, 생체 지지체는 슈반세포를 생분해성 고분자 지지체에 심어 손상된 신경 사이의 공간을 메우는 살아있는 다리를 만드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셋째, 줄기세포 활용은 줄기세포를 슈반세포로 분화시켜 대량 생산하고 이를 신경손상 치료에 활용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약물 전달 시스템은 슈반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성장인자나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시스템을 손상 부위에 적용하는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슈반세포의 놀라운 세계 함께 나눠요. 지금까지 우리 몸의 신경통신을 책임지는 슈반세포의 놀라운 세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경신호 전달의 가속화부터 손상된 신경의 재생까지
이 작은 세포들의 다양한 역할에 놀라지 않으셨나요? 우리 몸에 숨은 영웅인 슈반 세포에 대한 이 글이 유익했다면 생명과학과 의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가장 놀라웠던 슈반 세포의 기능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함께 배움의 즐거움을 나눠요.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